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아,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외환 관련된 이제 이런 군사작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국회에 난입한 그 공수부대 등의 군부대 움직임을 대통령실의 이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공소 취소해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네. 형렬이는 이놈은 아주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악한 놈이고, 한덕수는 머리가 좋으면서 나쁜 놈이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조은석 특검 점수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 따박따박 수학의 정석 딱 그대로거든요. 네. A 학점이죠. A 학점. A 플러스죠. 알겠습니다. 다른 특검은 아직은 좀 평가가 이르죠. 예, 이제 막 시작 중이고 이제 와 시작이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달리고 있죠. 일단 그래도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 공소 취하, 항소 취하. 예, 잘하신 거죠. 잘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재판은 소송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이제 공소 취소해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예. 근데 대통령 됐다고 뭐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70년간 그리고 검찰 독재 때문에 검찰의 그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년에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재판이 한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만 건 정도예요. 제가 보건대 그중에 10%는 억울하게 재판으로 건 거예요. 돈 죄가 좀 있으면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데 무조건 재판에 걸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1년에 2만 5천 명이 쓸데없이 재판에 불려댕기고 몇 년간을 그것 때문에 그 재판 한번 몇 년 끝날 때까지 나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게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검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지금 여는 마당에 이런 억울한 국민들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대사면을 시켜줘야 돼.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무슨 이재명 대통령 챙겨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취소가 중요하고 다행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시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된다. 정치 쟁점이 됐어요.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드디어 이런 검찰의 조작된 기소 이거 응징하는 TF를 발족한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검찰이 기소를 조작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밝혀서 이걸 바로 잡겠다. 그게 제가 딱 계속 지금 6월 3일 대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데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네, 기소를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그 공소를 취소하려면 뭐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인정할까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심 판결 전에 항소심권은 안 됩니다. 현재는. 그거는 법을 개정하면 되고 1심 판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유가 법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간에 공소 취소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하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가끔 해요. 그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타국시키면서 구속 취소도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정말 중대하게 이게 기소가 잘못됐다. 보니까 진범이 잡혔다. 그렇죠. 또는 친고죄 옛날에 뭐 이렇게 성폭력 이런 거는 고소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또 이제 모욕죄 이런 거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 근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공소 취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하는 예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민주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수사를 잘못했고 기소가 엉망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공소 취소하려면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 새끼 옷 벗어 이렇게 되죠. 네가 검사야? 심할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다양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번에 임명된 법무부 차관 이진수. 예. 그 친구가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후배죠. 그 친구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거. 예. 하니까 답변이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그런 기소가 중대한 법규 위반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 그 얼굴 표정 딱 보니까 걔가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공소 취소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두 가지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를 한 것이므로 그것을 고백하고 취소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든지 네. 뭐 이렇게 밝혀야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취소합니다가 될 건데 그렇게 할 용기와 배짱과 그런 것들이 검찰에 있겠냐 이거죠. 없죠. 그래서 그 겁 많은 공무원들한테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형이 세게 나올 그런 건 없고 뭐 선거법 이런 거 벌금 100만 원 이런 거잖아요. 형이 엄청나게 세게 10년씩 때릴 수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외국에 있던 그 배상윤 회장 그 양반 진술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작된 거다. 수사 자체가 이제 이런 게 나와야 그러면 이 수사했던 조작했던 이 검사를 쳐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짚어봤고 오늘 오시면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내란 저지른 놈들은 사면 복권 안 된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이병철 변호사님 내란 특별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1, 2, 3 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뭐 법에 내란죄에 돼 있으니까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저는 약하다고 느껴져요. 법이 아니 이 표현이.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특수부대를 동원한 군사 반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란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국가 반역 사건이고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군사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일으킨 그 정당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제 이 추경호, 나경원이 등이 12월 3일 그 탄핵 해제 표결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공작이 윤석열이 통화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당이 그런 군사 반란, 국가 반역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정당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없애야죠. 없앨 뿐만 아니라 더 가혹한 진짜 뿌리를 뽑아야죠. 이 정당의 존재 자체를. 뭐 위헌정당 해산심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법으로 끝을 내야 되고 그래 되면 직위형 이런 거 다 날리고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동의하시는군요. 일단 한덕수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자도 곧 뭐 운명이 예견이 되고 이번에 불렀던 국무위원들을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한 사람들을 꽤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왜 안 왔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유추해 보건데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놈은 부르지 마. 그렇죠. 이놈들은 불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맞춰. 그렇습니다. 대가리 11명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송미령 같은 경우에는 의견 없으니까 그냥 불러.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할 놈은 아예 뺀 거.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연락도 못 받았다, 뭐 등등 이런 분들 이제 조사한 게 이제 직권남용. 이분들이 참여해서 견반대의사 이런 심의권, 의결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번에 그런 거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짚어보고 싶은 사람이 김태효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심. 중요한 놈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자가 제일로 기고만장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처음으로 불렀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했으니까 경로 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있었을 거니까 불렀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김태효 이름이 잘 안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 지난 헌법재판소에 내란 관련해 가지고 나와서 증언한 사람은 이제 김태효는 안보실 1차장이고 그 위에 실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저도 잘 아는데 그렇군요. 그 이제 신원식 실장이 그 헌재에 와서 그 계엄 내란이 준비되던 과정도 또 진술을 했고 그래서 신원식은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작년 2월 달, 3월 달 안가에 처음 갔더니
윤석열이가 술 퍼마시고 의대생들이 또 뭐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나 비상계엄 해야 되겠다. 그때 처음 들었다.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야 이런 몇 명이 같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적극 반대했다. 이제 이렇게 쭉 진술을 해왔고 또 그게 상당 부분 증거로 뒷받침이 예. 돼요. 그래서 이제 안보실을 우리 언론이 잊어먹었어요. 그 밑에 김태효가 있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지만 김태효는 1차장이잖아요. 김태효가 군사작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런 건 군사작전이잖아요. 이걸 김태효가 이렇게라고 할 수가 없거든. 모르니까. 예. 그런데 신원식이가 했을까? 차장급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2차장이 있어요. 2차장이 인성환 씨인데 인성환 씨는 완전히 군인 출신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그런데 이분의 경력이 저는 이건 그냥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 경력이 한미연합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군사작전을 하려면. 예. 그리고 특전사에도 근무했어요. 공수부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지금 외환 관련된 이제 이런 군사작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난입한 그 공수부대 등의 군부대 움직임을 대통령실에 이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이름이 인성환 씨래요. 인씨예요? 인씨. 아, 인성환. 예. 전혀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분이 필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예. 신원식 실장이 과연 진짜 죄가 없는지 이분부터 파야 된다. 아하. 김태효 당연하지만 군사작전은 근데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력을 보건대 그런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전문가니까. 예. 김태효가 군사작전을 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예. 그렇지만 김태효가 정치적으로는 그 안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안보실을 움직이려면 김태효를 한테 지시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금 최상병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김태효를 자꾸 윤석열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민이 집에서 엄청난 돈다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호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을 텐데 나중에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게 연락을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맨 먼저 연락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호, 이상민, 김태효 뭔가 좀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모종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는 국회 표결방해 이건 말고도 예.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 기재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뭐 우크라이나 거기에 우리 차관을 공유하겠다.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원희룡이가 포럼에 가고 이게 쫙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만지는 기재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김건희의 또 캄보디아의 예. ODA 자금 그것도 30억 불이 뭐 4조에 4조 그거 다 기재부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찰스트라다무스님 나오셨으니까 두 사람 운명을 좀 점쳐보도록 합시다. 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그 전에 준비해 오셨네.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그럼 원희룡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야, 제가 오늘 원희룡 김건희 예언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준비해 오셨네. 자, 그러면 먼저 찰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의 오늘 첫 번째 예언, 원희룡 다음 주 구속된다. 네. 뭘로? 너무 많은데 원희룡 첫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예. 가장 중요한 당사자고 예.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폴란드에 뭐 포럼 한다고 삼부토건 임원 데리고 갔잖아요. 그 포럼이라는 걸 만든 것도 이놈들이에요. 무슨 국제적인 포럼이 아니고 얘들이 서로 임원을 주고받고 같은 몸뚱어리예요. 걔들이 국토부 장관실에 와서 회의도 했다. 이게 다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다 어떻게 보면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예. 그다음에 양평고속도 예. 뭐, 두 개로 구속이죠. 두 개로 다음 주에 구속된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예.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 불거든요.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원희룡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김건희. 네. 오늘 어제 지금 이렇게 또 속보 나오는 거 보면 김건희 그 친정엄마 최연순이 예. 최연순이가 옛날에 통장 잔고를 위조했잖아요. 예. 100몇십억 있다고 예. 위조를 해준 놈이 있잖아요. 이거 조폭 깡패거든요. 요 놈이 카카오 택시 많이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 하는 그 예. 카카오 예. 계열사인데 이 카카오로부터 이 깡패 놈이 최연순이 김건희 이 일당이죠. 예. 184억 원을
돈을 투자를 받았다. 집사 이혜성인가? 뭐 이건 뭐 예, 나왔어요. 예, 그거 나왔잖아요. 그 IMS 렌트카라고 렌트카, 렌트카가 깡패들이 하는 렌트카예요. 근데 그 유령 회사예요. 예, 근데 김예성. 예, 거기에 김범수 그 카카오 의장이 왜 돈을 쌓아요, 소기를. 예. 그리고 뭐 48억인가는 완전히 이제 현금으로 확보하고 엑시트 이제 나가 탈출했다. 예. 그 회사는 껍데기거든요. 그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거기 왜 돈을 184억? 요 김혜성이 지금 출국 금지됐는데 이 김혜성 씨를 김건희 모녀의 집사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제가 이제 카카오는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반드시 돈 내는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카카오는 어떤 거를 바라고 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거는 뭐 합리적 추측입니다. 지난 3년간 또 그 김범수 의장은 주가 조작으로 검찰에 어마어마하게 수사받고 또 구속되고 풀려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 또 카카오 택시 때문에 일반 택시와의 엄청난 갈등 그게 또 많은 어떤 송사가 있었고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무마용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돼요. 예.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원희룡 김건희는 이 모든 특검 1, 2, 3가 있지만 이게 다 별개의 과목처럼 예. 너무 복잡하지만 예. 사실은 김건희 특검 1, 2, 3예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뭐 구속 좀 떠오르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국무회의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는 뭐 다음 주쯤에 영장 칠 거예요. 한덕수. 윤석열이가 오늘 밤에 구속되면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잡아넣어야 됩니다. 기대되네요. 예, 예. 예. 그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최상목입니다. 쪽지. 이른바 쪽지. 예, 비상 입법기구. 예. 돈 만들어라. 예. 돈 만들어라. 이게 저는 이 돈의 용도가 뭘까? 이제 개엄 때려가지고 예. 저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북한의 전쟁을 유도 막 이런 게 돈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북한에 돈 주고 옛날에 북풍 공작처럼 예.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돈 아니겠느냐. 어쨌든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라 그 쪽지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는 전두환이 때 만들었던 국보이잖아요. 예. 이 최상목이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물증이고. 이런 놈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으니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게 활개치고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반드시 신병 처리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국정원 홍장원 예. 차장님 참고인 조사를 예. 지금 하고 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 네. 이 사람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건희하고 직접 그래요. 불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조태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밝혀내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예. 이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비상계엄 내란 터뜨린 이유가 사생활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되잖아요. 그 김건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중으로 조태용 국정원장도 아마 특검팀이 신속하게 아마 신병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야죠. 네. 저는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제 나름으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는 이놈은 아주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악한 놈이고 한덕수는 머리가 좋으면서 나쁜 놈이고 머리가 더 좋으면서 더 악한 놈이 조태용인 거고. 맞아요. 진짜 정말 천하의 사악하고 아주 치밀하게 사악한. 그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그 발언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얼마나 그 말을 안 하면서 하는 그 사악함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국민 우롱하듯이 누가 찾아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세상에 김건희하고 통화해놓고 뭐라고 그랬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주 안 해서? 자주 안 했으면 기억이 더 나야죠.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제 말로가 조금씩 다 드러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속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이제 드디어 명태균 게이트. 네.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뭐 자동차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이제 공천 개입 사건이죠. 국민의힘이 이제 박살이 이제 나고 있는 거죠.